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네, 앞서 뉴스야 시간에 소식을 전해드렸듯이 오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당대표직만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수진 최고위원과 충돌을 빚은 지 하루 만에 사퇴의 뜻을 밝힌 건데요.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에게 이번 사태 해결을 모두 일임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대선을 불과 78일 앞두고 당대표가 선거에서 손을 뗀 이 초유의 사태 어떻게 봐야 할까요? 국민의힘 선대위 상임공보특보단장을 맡고 계신 김경진 전 의원 연결해서 관련 내용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예, 지난번에 이제 울산회동으로 선대위 갈등이 좀 봉합이 됐잖아요. 그게 네. 이제 지난 3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또 다시 또 이런 갈등이 불거졌어요. 이번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게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민망하고요. 예. 제 입장에서 보면 그냥 머릿속이 하얘질 정도로 그냥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물론 이제 선대위 자체는 시스템에 의해서 굴러가고 네. 또 밖에서는 무슨 항공모함이니 뭐 이렇게 뭐 이런 선대위라고 하는 비판이 있긴 하지만 네.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참여해서 선대위를 구성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한두 분 빠진다고 해서 이게 큰 문제는 아닐 수는 있겠지만 우리 어쨌든 당 대표시고 당의 얼굴인 분이 이렇게 화를 내고 이제 선대위 역할은 안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자리를 박차고 이렇게 나가버리신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정말 그냥 가슴이 답답하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 기자회견하는 과정에서 기자들도 질문했다고 하던데요. 말씀하신 지금 말씀은 좀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당 대표가 좀 불만이 있더라도 이렇게 선대위 직책을 다 내려놓겠다 얘기하는 것, 좀 뭐랄까요? 책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어제였죠 어제. 예. 그 회의석상에서 지금 있었던 게 이제 대표께서 이제 그 모 특정 매체에서 윤핵관 발로 나오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과 이제 이준석 당대표를 비난하는 기사가 계속 나왔는데 그 특정 매체에 대해서 그런 기사가 안 나오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그게 조수진 공보단장에게 이제 질책을 했고 네. 거기에 대해서 조수진 공보단장께서 이렇게 당신 얘기 듣지 않겠다라고 말한 부분도 잘못됐고요, 보면. 예. 물론 이제 그 이전에 당대표께서 사실은 이제 언론의 자유가 있는데 특정 매체가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내용을 비판할 수 있는 거겠지만 그런 기사가 나오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도 사실은 적절하지는 않거든요, 보면. 네. 그래서 대표께서도 그렇고, 근데 이게 그 두 분 사이에 언쟁이 계속 격화되다가 이제 당대표께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그러면서 또 조수진 공보단장이 이제 SNS에다가 당대표를 비난하는 이제 글을 올리고 그러면서 당신이 안 나가면 내가 나가겠다고 이제 통보하고 드디어 이제 또 오늘 나가버리신 이 상황들이.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정도 직위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두 분 다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이게 어떤 말씀 신원서판이 안 될까 저는 옆에서 보고 있으면서 참 어쨌든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조수진 공보단장이 한 오늘 오후 8시경쯤에 공보단장직 네. 내려놓겠다 책임지고 이런 입장을 네. 밝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준석 대표는 복귀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애초에 그 이전에 이제 한 발언이긴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네. 했는데 다시 복귀하거나 설득해서 돌아올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가능성은 모르겠고요. 예. 어쨌든 김종인 비대위원장님께서도 만나서 이런저런 설득을 하시리라고 예상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께서는 일단 이제 대외적인 말씀은 김종인 비대위원장께 그 문제 해결을 일임하겠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네. 아마 후보께서도 이제 밖에 드러나지 않는 적절한 방식으로 아마
이준석 대표를 설득하지 않을까 싶어요. 보면 최선을 다해서 설득해서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은 어쨌든 현재 선대위에 있는 사람들의 몫이겠죠. 근데 이번에 이제 단순히 조수진 공보단장하고 조수진 공보단장이 난 뭐 후보 말만 듣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책상을 치고 고성이 오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건데 두 사람 간에 그냥 감정 싸움의 문제보다는 좀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홍준표 의원도 지적을 했지만 선대위에 예를 들면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움직이는 이제 그런 조직이라는 게 있는 거고 또 후보는 후보가 또 산하에 있는 조직이 있는 거고 서로 간에 지금 물과 기름처럼 따로 놀고 있는 거 아니냐. 뭔가 후보 쪽의 부적절한 대응 때문에 제대로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활동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불만이 좀 잠복돼 있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글쎄요. 근데 일단 첫 번째 주의에 이제 이렇게 지켜봐야 될 대목이 이게 이준석 대표가 지난번에도 뭐 부산 가셨다가 제주도 가셨다가 울산 가셨다가 뭐 이게 중앙에서 당무를 안 보고 그냥 지역 순회 당무를 보시면서 언론 인터뷰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하는 이런 방식으로 뭔가 이렇게 행동을 하셨잖아요, 보면. 예. 그리고 요번이 사실은 지난번에 연장선상이잖아요, 보면.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50대 중후반인데 제 세대의 문법으로 배운 바에 의하면 내부적인 불만이 있고 내부적인 문제가 있으면 이걸 밖으로 터뜨리는 게 첫 번째 어떤 행동 양태가 돼서는 안 되고 예. 최선을 다해서 물밑에서 조율하고 합의를 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어떤 이견의 소지가 있으면 가급적이면 이게 이 문을 닫고 그 안에서 조정하라가 우리 세대에 배운 문법 아니겠어요, 보면. 네. 근데 대표께서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비슷한 어떤 행동 양식이 있으시잖아요, 보면.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저는 그게 세대가 달라서 그런지 어쨌든 잘 이해는 안 돼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건 안 되는 거다. 이런 충격요법 아니면은 이건 고쳐지지 않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근데 이게 대통령에 대해서도 우리가 언론에서도 그렇고 저희처럼 이제 과거에 정치평론을 했던 사람들도 그렇고 예. 또 참모진도 그렇고 수없이 또 야당에서도 그렇고 수없이 많은 비판이 있잖아요, 보면. 예. 그리고 그 비판이 있을 때 그걸 듣고 숙고하고 조율하고 이게 지도자의 몫이잖아요, 보면. 예. 근데 대표께서는 계속해서 이게 벼랑 끝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대표가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끝없이 후보나 김종인 위원장하고 토론하고 얘기하면서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지금 나타난 모습은 조수진 최고위원하고 말다툼 끝에 지금 자리를 박차고 나간 거 아니에요, 보면. 예. 그리고 그래서 방금 김성환 앵커께서 질문하신 그런 부분이 과연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점도 생각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사실 오늘도 이준석 대표가 여러 차례 얘기했다고 하는데 선거는 결국 후보의 책임이다. 나중에 가서 선거 안 좋은 결과 나오더라도 후보가 책임지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또 해석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예. 그건 그거는데요. 후보의 책임이니까. 네. 결국은 그렇잖아요. 이게 마음에 안 들더라도 후보가 정한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따라가야죠. 후보를 따라가는 게 맞다. 그렇죠. 근데 지금 대표께서는 후보 책임이라고 말을 하시면서 후보가 정한 방식이 마음에 안 들으니까 나는 상임선대위원장직 안 맡겠다라고 털어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의 그 본질적인 어떤 시각 차이든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대표 스스로 말씀도 예. 선거는 후보 책임이라는 거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예. 그러면 시각 차이가 있으면 후보 책임이면
누구 의견을와 누구 방식을 따라야 돼요? 아니 제가 뭐 그 문제를 질문드리기 위해서 말을 꺼낸 건 아니었고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어제 이제 서로 간에 고성이 오갔다고 한 날 반응을 보면 그게 바로 민주주의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오늘은 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이 문제는 나한테 맡겨달라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걸 보고 이제 이게 좀 유체이탈이 아니냐, 후보가 나서서 정리해야 될 문제를 마치 다른 사람 얘기처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거든요. 이거 그렇게 지적할 수 있겠죠. 뭐 근데 그렇다고 말씀을 그렇게 한다 그래서 후보가 신경 안 쓰고 후보가 물밑에서 안 하실까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네네. 후보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노이즈 잡음을 줄이고 이 상황 이게 결국은 말과 말에 의한 시끄러움 아니에요 보면. 예. 근데 후보가 이 상황에서 후보까지 목소리 크게 잘잘못을 따지고 디테일에 뭐 어떤 이 원인 귀속을 따지고 이러면 이 상황이 증폭이 될까요? 가라앉을까요? 그런 그러니까 점들을 우려한 거다. 후보 입장에서는 어법을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 김종인 위원장은 선대위를 한국모함에 비유하면서 기동의 일기가 좀 필요하다 이런 식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선대위 개편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위원장님께 여쭤봐야죠. 그럴까요? 근데 예.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 5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서도 뭐 시골 면단위까지 다니면서 그냥 임명장 양식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거기서 이름 넣어줘서 특보 임명하고 뭐 그랬던 것 같고요. 예. 그 이전에 박근혜 캠프에서도 또 비슷했거든요. 보면 이게 임명장 찍기 게임이라고. 예. 그래서 이게 선대위는 그냥 이렇게 이 가짜 뭐랄까 어쨌든 이런 직함 벼슬이 그냥 마구잡이로 남발될 수밖에 없는 일정 정도 구조적 한계나 구조적 문제점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실제 이제 메시지라든지 핵심 정책 이런 부분을 정하는 것은 후보하고 몇몇 사람들이에요 보면. 예. 근데 이미 후보께서 김종인 위원장님을 상임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님하고 그 주변에 몇몇 분들이 사실은 이 모든 핵심되는 메시지 정책을 정해서 가시는 게 당연하고 가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뭐 위원장님, 김종인 위원장님 말씀이 그냥 뭐 어떤 그런 지적으로서는 당위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한 말씀이고 예. 현실에 있어서도 김종인 위원장님 중심으로 김종인 위원장과 몇몇 분 중심으로 선거가 치러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선대위 체제를 어떻게 좀 바꾸는지 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선대위 상임공보특보단장이신 김경진 전 의원이었습니다.